부모가 알아야 자녀가 성공한다. 하루하루 변해가는 미국의 교육 시스템과 문화에 대해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의 교육 전문 상담가에서 현 공립학교의 선생님들까지 우리 자녀 교육에 관한 모든 궁금한 점을 하나하나 다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교육 플러스 오늘 수요일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요, 학교 선생님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또 다른 또 정보가 될 것 같아서 교육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라이스 고양 차터 스쿨의 김인희 수학 선생님과 함께 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또 현직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듣는 교육 이야기는 조금은 또 다를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원래는 이 라이즈 고양 학교에 오시기 전에는 또 공립학교에도 계셨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다 이렇게 좀 비교도 많이 되시고 분석도 가능하실 것 같아요. 좀 차이점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살짝 그거 좀 이야기해 주시고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아무래도 공립학교는 이제 짜여진 커리큘럼이 예. 있고, 예, 이제 해야 되는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약간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그렇게 큰 플렉서빌리티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차터 스쿨 같은 경우는 거기에 네. 대해서 조금 더, 그러니까 이런 커리큘럼 같은 걸 좀 특별한 커리큘럼을 이렇게 더하고 빼는데 좀 더 예. 자유로워서 예. 거기에 너무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요 차터 스쿨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직접 또 상담을 원하시면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라이즈 고양 차터 스쿨 저희가 잠시 후에는 웹사이트 좀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제 선생님으로 계시다 보니까 숙제는 잘해 오는 아이인데 시험 점수가 안 나오는 아이도 있고요. 그리고 또 매우 성실한데 또 점수가 안 나오는 아이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때요, 선생님? 네, 그런 네. 아이들이 네. 종종 있는데요. 네. 일단 수학 선생님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숙제를 열심히 하는데, 네. 성적이 안 나온다면, 일단 이 학생이 그 배우고 있는 개념을 이해를 했나라는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네네. 그러니까 숙제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그 패턴대로 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렇게 했지만, 어. 막상 시험지를 받으면은 일단 내가 그 배운 개념에 대해서 이 생각이 이미 네. 잡혀져 있고 그거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라 그러죠? 이 반복적으로 연산만 했다 네. 보면은 거기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응용하는 능력이 떨어지면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좀 잘 알고 있나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은 거네요. 이렇게 아이가 학교는 열심히 가고 성실한 것 같은데도 점수가 안 나오고 뭐 이럴 때는. 네, 네. 특히 이제 뭐 수학 과정을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저희 아이는 뭐 수학을 정말 제일 잘했었는데 중학교 올라가면서 수학을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힘들어하는 네. 것 같아요. 네. 이제 이런 이제 코멘트를 주시는 부모님들이 이제 항상 그런 아이들을 보다 보면은 네. 일단 정말로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면 집에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열심히 그냥 뭐라 그러죠? 수학 연산을 네. 잘한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뭐 멀티플리케이션도 뭐죠? 산수를 일단 굿산수. 잘하는. 예, 연산을 잘하고 뭐 이제 그런 거에는 굉장히 아. 빠릇빠릇한데 문제는 예. 왜 그런 수학 문제를 푸는지 그 이유하고 그러니까 why and how를 네. 이제 잘 이제 습득하지 못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개념, 왜 이런 문제를, 이런 유형의 문제를 배워야 되는지, 그러니까 나눗셈을 왜 배워야 되는지, 어떻게 나눗셈이 이루어지는 건지를 네.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외워서 그쵸? 답만 네. 잘 내면은 특히나 이제 응용 문제, 뭐 네. 월드 프로블럼이라고 예. 그러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 개념을 문제로 냈을 때는 되게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멘터리 때는 굉장히 잘했고 이런 아이가 중학교 올라가면서 갑자기 더 힘들어하는 데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중학교 올라갈 때는 또 다른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수학과 관련해서는. 글쎄요, 특별한 준비라기보다 일단은 초등학교 때는 네. 정말로 이게 기본 연산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잘 돼 있으면은 아이들이 기초는 잘 다진 거예요. 네. 하지만 이제 수학이라는 건 저는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수학은 또 하나의 언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저희가 뭐 스페니쉬를 배운다든지 뭐 중국어를 배운다든지 그럼 그냥 한 날 한 단어 외워가지고 그 언어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마찬가지로 이제 중학교에 오면은 이제
이제 네. 특히나 이제 수학의 이런 기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공식들이 나타나는데 그 공식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외워버리면 나중에 그 공식이 생각이 안 나면은 그 수학 시험은 이제 예, 망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속된 말로. 네. 하지만 이 아이들이 그 어떻게 해서 그런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의 그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은 네. 어떠한 환경에서도 뭐 10년이 지났어도 20년이 지났어도 아 이렇게 풀었었지 하고 그 공식을 다시 끌어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이제 준비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수학이 중학교에 나오면은 예. 이제 생각하는 체계의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산을 예. 넘어서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수학이라는 게 매일매일 숙제를 해야 되는 게 우리 언어를 배우려면 우리 이제 한의사에서는 그쵸. 영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네. 매일매일 안 쓰고 그냥 단어만 외우면은 영어가 잘 안 되잖아요. 네. 실상에서. 네. 마찬가지로 공식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수학도 계속 문제풀이를 해가면서 응용이 돼야 네.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 응용 문제를 푸는 거를 준비를 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좋겠죠. 사실 이제 그 SAT 관련해서도 보면은 이제 디지털로 바뀌면서 그죠? 계산기도 이제 다 들어가 있다고 하고 네네. 그래서 좀 더 쉬울 것 같기는 하다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음. 근데 이 기본을 모르고 있으면은 그 적용도 좀 힘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요즘 수학의 추세는 이제 아무래도 그 21세기다 예. 보니까 일단 계산은 네. 누구나 다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기본적인 연산 는 아이들이 이제 사실 뭐 전화기에도 계산기가 예, 있으니까 그런 게 그렇죠.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제는 이제 좀 더 고차원적인 수학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SAT도 네. 그냥 덧셈, 뺄셈, 곱셈 이런 공식을 외워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네. 응용인 거죠. 네, 뭐든지. 네. 그래서 아마 계산기는 그냥 당연히. 그렇죠. 네네네. 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네네네. 시간을 훨씬 줄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SAT 같은 경우에서 아. 계산의 문제가 나와서는 크게 점수를 그렇죠. 빼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응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는 이제 수학이 조금은 달라진다는 걸 생각하시고 엘리멘터리부터 그렇게 준비를 시키시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런 단계들이 이제 공부의 습관이나 이런 걸 좀 만들어 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릴 때부터. 선생님으로 보셨을 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을 보면은 좀 어떤 습관들이 있던가요? 어때요? 아무래도 특히나 이제 중학교에서는 그 네. 공부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당연히 앉아서 이제 매일매일 집에 가서도 네. 그러니까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숙제를 하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은 그게 이제 자연히 공부를 하는 쪽으로 이어지는데 이제 문제는 네. 그 습관을 네. 어떻게 형성하냐가 항상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 알긴 알아요. 이렇게 뭐 구글 네. 봐도 되는 습관 만들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걸 이제 형성해 나가고 실천하는 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네네. 네, 그걸 오늘 좀 선생님께서 도움을 주신다면은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좋은 거는 아이들이 일정한 시간에 숙제할 수 있는 시간 아니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집에서 정해주는 게 너무 좋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부모님들도 사실 어려운데 사실 자녀들의 습관을 형성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들이 자기 자신을 트레이닝하는 거랑 똑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습관으로 자리 잡고 그 시간에 책상에 앉아 있기까지 만들어주는 건 결국엔 부모님이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네네. 그 부모님의 역할이 거기서 필요한 거군요. 굉장히 크죠. 네, 네. 환경을 이제 만들어주고 그렇다면 그 다음은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시간 동안 이제 가장 이제 중학교 이제 학생들의 반발심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은 네. 뭐 저희 집도 그래요. 이제 저도 이제 얼마 전까지 중학생이 있었으니까 네. 얘야 숙제해라 해놓고서는 엄마는 앉아서 테레비 보고 뭐 전화기 스마트폰 쳐다보고 보죠. 예. 예, 그러면은 아이들은 이제 아무래도 당연히 자기가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짜증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 마음속에 엄마는 아빠는 예. 놀고 있으면서 왜 나만 해야 돼? 굉장히 억울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럼 어머님이나 아버님 네. 그러시죠. 공부는 너의 일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나는 이제 일 다 하고 와서 쉬는 거다. 이제 말씀을 하시죠, 보통은. 그렇죠. 그런데 슬픈 게 아이들이 그 얘기를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나도 중학교 다닐 때는 너처럼 그렇죠, 했어. 그렇죠. 네. 네. 하지만 하지만- 행복한 거야 공부할 수 있는 게 이야기하죠. 그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일단 아이들한테는 특히나 남학생들한테 어. 여학생들은 특히나 부모님들이 감정적으로 호소를 하면 아이들이 되게 잘 받아들이거든요. 네. 그러나 아들들은 엄마들이 아무리 감정적으로 호소를 해도 네. 그 단단한 문을 통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리즈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너는 학생으로서 너가 해야 될 책임은 지금 이 시간에 네. 숙제를 하고 공부를 하고 네. 하지만 엄마는 아니면 아빠는 이 시간에 여기에 엄마로서 해야 되는 부모님으로서 해야 되는 책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뭐 네. 부모님이 같이 옆에 앉아갖고 책을 또 읽거나 책을 읽거나 뭐 공부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네네. 하지만 가장 좋은 거는 부모님이 부모님으로서 하는 일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떤 부모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정말로 바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렇죠. 내가 어떻게 숙제까지 봐주냐. 근데 그 아이들도 부모님들이 노력하시는 건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그러면은 네. 어머님이 가장 아이들한테 엄마로서 최선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아이들한테 저녁을 짓는 시간이지 않는가. 네. 그럼 엄마가 저녁을 하는 동안 이 할애하는 시간 동안 나는 엄마로서 너희를 위해서 열심히 쿡을 하고 있는 동안 너희는 그럼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숙제든 네. 공부든. 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특별히 옆에 앉아갖고 책을 읽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냥 자신의 해야 될 responsibility, 본분을 보여주면서 아이들도 그 시간에 아이들이 해야 될 걸 한다는 걸 가르쳐주면은 네. 특별히 시간을 내지 않으셔도 네. 예, 할 수가 있고 네. 또 그렇다고 너무 무지막지하게 뭐 네. 1시간씩 해라 이런 건 별로 여유롭지 않아요. 이렇게 네. 이제 리서치를 보면은 네. 아이들이 초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25분이거든요. 25분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아이를 트레이닝할 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케이. 자, 엄마는 엄마 일을 할 테니까 네. 너는 너의 일을 하여라. 그러고 네. 저는 타이머를 25분을 딱 맞춰요. 네. 그 대신 이제 그 전에 필요한 걸 딱 준비해 놓고 타이머가 딱 돌아가면은 아이는 바로 이제 시작해요. 자기가 해야 네. 될 걸 시작을 하고 저도 네. 제가 해야 될 일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타이머를 고업 하면은 아이들이 5분 동안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놀 수 있게 브레이크를 주고 또다시 25분 타이머를 셋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잠깐이라도 쉬면 훨씬 더 효율적인가요? 그렇죠. 5분이라도 쉬면. 네네네. 5분. 왜 5분에서 10분. 근데 그 이상 네. 쉬면은 또 네. 이게 풀어져 버려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장 제가 볼 때 특히나 이제 중학생이나 네. upper elementary 정도 되면은 25분씩 2세트, 네. 필요할 때는 뭐 3세트. 네. 예. 그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공부 습관을 잡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네네. 말씀이신데 보통은 그럼 같이 앉아서 책을 읽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하셨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머님이든 아버님이든 만약에 어머님이면 그 시간에 나는 그럼 너희를 위해서 저녁을 준비하겠다 해서 이제 쿡을 하신다든지 집안 살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아이들도 똑같이 이제 엄마도 지금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시는구나 이거를 느낀다는 거군요. 네네. 그거 좀 이해가 됩니다. 네, 같이 뭔가 스마트폰을 보고 이렇게 노는 모습이 아닌 네네. 이렇게 뭔가 집안 일이든 뭔가를 하고 있으면은 아이들도 공감을 하게 된다. 특히 그 중학생 때고 예민할 때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군요. 남학생들은. 네. 네네. 너무 좋은. 제가 아는 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예 그 시기에 뭐 6학년부터 해서 중학교 그때 책상을 그냥 부엌 옆에다가 이렇게 쭉 크게 만들어 놓고 같이 하시더라고요, 뭐든. 네. 그런 방법을 택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생각해 보니까. 네, 굉장히 지혜로우신 방법이고요. 네. 네. 아, 그게 훨씬 더 유용한 게 너 숙제하랬지, 너 지금 숙제해야 네. 되잖아가 아니라 네. 너는 너의 일을 하고 나는 나의 일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라는 약간 그런 개념을 잡아주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하이스쿨 가서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그냥 스스로 알아서 쭉 하는 건가요? 그렇죠. 습관이 배인다면? 네네네. 네. 보통 습관이 배이는데 드는 시간이 제가 기억하기로 66번. 예, 보통 이제 70번이 좀 안 되죠. 그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네. 그게 습관으로 된다고 그렇게 그렇군요. 들었던 것 같았는데 네네. 네. 근데 그게 굉장히 쉽지 않은데요.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아이들은 당연히 그 시간에 와서 앉아야 되는지 알고 또 부모님들도 또 그렇게 시간을 쓰다 보면은 네. 또 그 시간이 또 아이들하고 또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맞습니다. 시간이 되니까 즐거워지죠. 그렇죠. 이왕이면 좀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네. 금방 지나더라고요. 지나고 나면 아이들 다 크면 이제 같이 있을 수도 없는데, 그쵸. 네, 그때 또 함께 하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습관이 잘 배어 있더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현직 교사 선생님께서도 또 그런 말씀에 공감을 해주시면서 제안을 좀 해주셨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와서는요, 그 밖에 또 중학교 과정에서 또 해볼 만한 수학과 관련된 정보들 좀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이 시간은 교육 플러스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교육플러스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수요일 이 시간에는 또 현직 학교 선생님을 모셔보고 교육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라이즈 고향 차터 스쿨의 김인희 수학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광고 듣기 전에 아이들의 습관, 공부 습관을 만들어 가는 데는 부모님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라는 말씀해 주시면서 딱히 아이들이 공부할 때 부모님들이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책을 보고 공부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나는 음식을 만들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도 아이들은 굉장히 감동을 하며 공부 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예시를 좀 들어주셨는데요. 저희 다저스님께서 그렇군요.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떡을 썰겠다. 너희들은 공부하라. 옛날에 한석봉 그 어머님도 그런 뜻으로 하셨나 보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 네. 얘기를 남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 네.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아이만 딱 놔두는 것보다는. 그렇죠. 네. 왜냐하면 특히나 이 커뮤니티 서비스 같은 거는 음. 이제 아이들한테 왜 커뮤니티 서비스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목적의식을 심어줘야 되거든요. 단지 대학교 원서에 한 줄을 더 써놓는 것이 아니라 네. 거기에 대한 의미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사회에 이제 우리가 받은 혜택을 give back 한다는 의미인데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커뮤니티 서비스를 해라. 나는 차 안에서 앉아 있을 테니가 아니라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예,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네. 서프 라이더이라고 이 비치 클리닝 하는 예. 굉장히 큰 파운데이션이 있어요. 네. 가서 함께 쓰레기를 줍고 또 그러면서 이제 아이하고 이제 바닷가를 거닐면서 이제 이런 얘기 쓸데없는 얘기도 하지만 네. 그러면서 또 아이하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사실 그럴 때는 아이들이 약간 이 가드가 내려와 있어서 또 많은 이야기 또, 나눌 수 예, 있군요. 나눌 수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하든지 커뮤니티 서비스를 부모님하고 같이 할 수 있으면 부모님들이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중학교 때는 네. 약간 부모님들과 아이들의 이 대화의 단절이 있잖아요. 맞아요. 예. 예. 근데 공감대가 또 많이 형성이 되겠네요. 같은 그렇죠. 활동을 하다 보면. 네네네. 그렇고요. 일단 부모님들의 질문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질문도 많죠. 저는 수학을 못했습니다. 애 아빠도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는 과연 잘할까요? 이런 질문도 좀 하지 않으시나요? 네. 사실 이제 학부모 상담 기간에 네.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I'm not a math person. 네. 그래서 우리 아들도 뭐 우리 딸도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해요, 선생님? 네. 이러는데 사실 이렇게 리서치를 보면은 math person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래요? 이제 어떻게 네. 배우고 네. 수학을 얼마나 응용을 하는 건데 사실 이 수학의 성공률은 네. 그 아이들의 자존감에 달려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저학년 예. 때는 아이들이 수학을 정말 잘한단 말이에요. 다 덧셈, 산수라고 아까 할 수 있는? 산수라고 네. 할 수 있는 산수를 열심히 덧셈, 뺄셈, 예. 곱셈, 나눗셈을 하면서 네. 나는 수학을 너무 잘해 했는데 갑자기 여기에 이제 응용이 되기 시작을 하면 네. 내가 뭐 만약에 뭐 저축을 했는데 뭐 25불을 저축을 했는데 뭐 한 달에 5불씩 늘어나요. 근데 만약에 그게 응용이 안 되면 나는 수학을 못하나 보다 예. 하면서 아이들의 자존감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그쵸?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나는 원래 수학을 못하나 보다라는 생각을 이런 하게 엉뚱한 되는군요. 결론에 다다르는데 네. anyone can do math. 그러니까 그 어느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네. 특히나 이 수학이라는 과정은 수학을 배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학을 가르치는 목적은 네. 이 logical thinking skills, 논리적인 사고를 기르는 힘을 주기 위해서 배우는 게 수학이거든요. 저희가 항상 그러거든요. 이 수학 이거 배워서 내가 살면서 필요도 없을 텐데 이걸 왜 하나라는 생각을 했고 지금 어른이 돼서도 그때 그거 왜 배웠나 싶은 게 수학이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네요. 목적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이제 몇 년 전만 해도 아이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이제 말하자면 계산기가 클래스룸에 이제 얼라우가 허용이 안 됐을 때 아니 이거 계산기 있으면 다 되는데 왜 네가 멀티 디짓 디비전을 하고 네. 멀티 디짓 멀티플리케이션을 하고 이런 걸 왜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가 네. 불만이거든요. 네네. 하지만 그 이유는 예. 뭐냐면 아이들이 그런 연습을 하면서 연산이죠. 예, 그런 예. 거를 하면서 뇌에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트레이닝을 주는 기간이에요. 그 능력을 키워가는 네네네.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군요. 네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코딩이
필수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코딩이라는 것도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이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도 어떤 논리적 사고력 이런 게 좀 필요하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코딩이라는 자체가 컴퓨터는 똑똑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컴퓨터는 그냥 입력하는 사람이 실행을 하라는 명령을 따라서 실행을 하는 프로그램인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명령을 예. 체계적으로 순서대로 넣어주는 게 결국엔 사람의 일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은 결국엔 어. 가장 중요한 게 논리적인 사고 방식. 아, 네네. 거죠. 아, 네. 코딩하면은 뭐 하나 딱 넣으면은 착착착 이렇게 되는 게 아닌 그렇죠. 일단은 사람이 무언가 그 오더를 넣어야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오, 네. 그러려면 논리적 사고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코딩을 잘하려면은 그게 필요하다. 네.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이 필요한 거다. 뭐 이게 네네네. 맞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러니까 수학을 잘한다는 예, 건 예. 아이들이 체계적으로 이 스텝 바이 스텝 이 논리적인 생각을 잘 할 수 있는 거고 아무래도 그런 생각을 잘 하다 보면은 네. 결국엔 이제 왜 또 우리 예. 이 뭐죠? geometry 네. 그 기하학이라고 예, 예. 하나요? 거기에 보면 왜 증명하잖아요. 예. 뭐 A는 뭐 B와 네. 같고 B는 아, C와 같으면 A는 C와 같다. 그쵸, 결국엔 그쵸. 그게 다 예. 논리적인 사고거든요. 아, 네. 결국엔 그런 게 집합돼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에도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네. 순서대로 실행 문구를 넣어줘야 컴퓨터가 그 실행대로 하고 네. 그게 안 되면 이제 버그가 나는 거죠. 아, 네, 네. 우리 선생님들도 계속해서 이제 코딩 교육도 받으시고 이런다라고 들었습니다. 이건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교육들은. 그렇죠. 아무래도 이거 선생님들도 결국엔 평생 교육이고요. 특히나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영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교육계에서는 아주 새로운 건 아니지만 이제 새로운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거기에 특별히 이렇게 준비되신 분들이 많지 않아요. 아, 네. 왜냐하면은 새로운 그걸- 시대고 그렇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네. 이제 뭐 4차 산업혁명 예. 시대라는 게 들어온 지 얼마 안 네. 됐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관심 있는 선생님들은 뭐 어. 발렌티어를 해서 클래스를 택해서 배우셨을 수도 있고 네. 하지만 이제 가장 재밌는 게 이 코딩이라는 게 보면은 이제 지금은 아이들이 이렇게 특별한 이렇게 무슨 랭귀지를 예, 배우지 예. 않아도 뭐 네. C++라든지 어. 뭐 자바라든지 뭐 폴트란 이런 네. 걸 복잡한 게 아니라 네. 이제는 블록 코딩이라고 예. 해서 이제 게임처럼 이런 간단한 이 기본 실행문들이 있고 아이들이 이제 그거를 가져다가 이제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서 네. 이제 문제가 나는 걸 보면서 고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밖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런 이제 코딩 교육을 선생님들이 만약 학교에서 네. 해주실 수 있으면 아. 정말 좋죠. 네, 이런 코딩과 관련된 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게 그럼 좋겠네요. 추천하신다면?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친근해지는 거죠. 예. 왜냐하면 말하자면 예를 들자면 저희 보고 아이들이 요즘 뭐 많이 즐겁게 하는 마인크래프트라는 예, 게임 예. 그거 하려면 부모님들 정말 힘듭니다. 네. 어지럽고 정신 하나도 없고 맞아요. 너 이게 배워야 재밌냐? 뭐 되잖아요. 이런 예, 얘기 예. 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코딩이라는 것도 맨 처음에 볼 때는 막 되게 대단하고 막 예. 두려운 것 같은데 네네. 하지만 이렇게 열어보면은 굉장히 친근하게 또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게 있고 그래서 네. 이제 많은 공립학교들도 뭐 차터 스쿨들도 이제 이런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 이제 코딩 클래스를 하나씩 넣기는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트라이 하는 게 네. 좀 더 친근해지고 좋죠. 네, 어릴 때부터 이제 추천을 해주신다라고 하셨고요. 아무래도 이제 라이즈 고양 차터 스쿨은 그 커리큘럼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이런 교육에 있어서도 네. 어떨까요? 수학을 비롯해서 좀 다른 커리큘럼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수학 예. 커리큘럼을 네.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부모님들이 아시는 이 트레디셔널한 수학 교육 이제 예. 선생님이 공식을 가르치고 아이들이 그 공식을 외워서 막 문제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제는 problem based instruction이라고 아이들한테 이제 문제를 주고 선생님들이 이제 문제를 아이들이 이해를 했는지 문제 자체를 이해를 했는지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를 네. 이해를 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예. 아이들한테 혼자 풀 수 있는 시간을 줘요. 네. 그러고 나서 어. 선생님이 그 답을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아이들을 스몰 그룹으로 묶어서 어. 자기가 시도한 방법을 토론하게 해요. 나누게 해요. 네. 나는 이렇게 풀었어. 왜냐하면 수학이라는 게 정확한 맞는 답은 있지만 예, 예. 그 답으로 과정. 가는 길이 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옛날 기존에는 한 가지 방법을 예. 선생님이 가르친 방법만 쓸 수 있게 됐었잖아요. 그쵸? 그래야 이제 실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수학이라니까 특히나 저희 학교 같은 예. 경우는 수학
공동체. 네. 그래서 아이들이 내가 잘 모르지만 내가 한 것까지는 나눌 수 있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학에 대한 자신감도 주고 내가 여태까지 배워왔던 모든 수학을 푸는 방법을 동원을 해서 네. 그거를 문제를 푸는 시도를 하게 하는 거죠. 더 그러면 사고력이며 이런 게 더 좀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 여태까지 배웠던 수학이 네. 쓸모가 있는 거죠. 이제 정말로 doing math예요. 네. 어떻게 응용을 할 수 있는 걸 음흠. 찾아가는 거군요. 네네네. 와,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뭐 스몰 그룹을 3명으로 4명으로 줬으면은 이제 자기가 나는 이렇게 풀었어, 나는 이렇게 풀었어, 나는 이렇게 시도를 해봤는데 네. 뭐 다 못 풀었어. 이제 아이들이 나누고 네. 그럼 이제 거기서 그럼 이 방법으로 같이 한번 끝내자 하고 나서 아이들이 거꾸로 선생님한테 발표를 하는 형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 저희는 이렇게 풀었어요. 그러면은 다른 그룹은 저희는 이렇게 풀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선생님의 역할은 네. 일단 문제를 주고 네. 아이들이 문제 푸는 과정과 토론하는 방법을 이렇게 퍼실리테이트 해주고 네. 아이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가져온 방법을 네.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이제 그걸 synthesize 해주는 거죠. 이제 정리해 주는 거죠. 네. 너희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이런 수학적 원리 때문이다. 네. 이제 네. 와, 커리큘럼에 있어서도 이제 공립학교에서 할 수 없는 일단은 소규모로 이어지다 그렇죠. 보니까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게, 토론과 매스가 같이 또 이어지는 것 같고, 네네. 너무 좋은 커리큘럼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라이즈 고양 이 차터 스쿨. 지금 차터 스쿨 하면은 사립 같은 공립이라고 말씀드리면 그렇죠. 되겠죠? 네, 학비는 없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그게 가장 장점인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은 사립학교는 굉장히 비싸잖아요. 네. 하지만 그런 모든 사립의 특별히 이제 부모님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 요소를 다 갖추고 있지만 네. 공립 아래에 있기 아. 때문에 무료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죠. 네, 모든 혜택들이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웨브사이트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brightstarschools.org 여기로 들어가시면은 어떤 프로그램들인지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엘리멘터리부터 있나요? 네, 저희 라이즈 고양은 네. 엘리멘터리, 미들스쿨, 하이스쿨까지 있어요. 네. 전학년 다 있고 특별히 이제 오늘 김인희 선생님은 중학교 수학 선생님이신데요. 중학교는 600 사우스 라파엘 팍 플레이스 여기 버질에서 조금 가까운 곳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엘리멘터리와 같이 있으니까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상담을 원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일단 라이즈 고양 이 차터 스쿨에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귀한 점심시간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인희 수학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